나로설 결심 월드비전 미확인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자립스포 팟캐스트 톡투미. 자, 이제 벌써 마지막 4부 순서가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4부를 이어서 진행하게 된 아나운서 노주은이고요. 자, 오늘 또 세 분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선배 청년분들 소개를 먼저 시작하고 이어 나가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 4부에서도 함께하게 된 아카시아 나무란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브라더스 키퍼의 권용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4부까지 함께하게 됐습니다. 광주에서 자립준비 청년 커뮤니티, 당사자 커뮤니티 한우를 운영하고 있는 김남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부에서 만나 뵀던 29살 주선린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선배 세 분과 함께 4부에서는요 진로 탐구 생활을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진로 선택에 대한 고민부터 또 자립 선배의 직장 생활 조언까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오늘 이렇게 세 분 지금 자기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혹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있으시면 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어떤 일 하고 계세요? 저는 현재 브라더스 키퍼라는 회사에서 식물 쪽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벽면에 이제 식물로 심어주고 또 아니면은 뭐 모스라든가 그런 걸로 또 아름답게 꾸며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남중님 어떤 일 하고 계시는지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한울이라는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한울은 그냥 우리끼리 뭐 모이자, 만나자 해서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공식성을 높이고 우리가 활동을 하는데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울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올해는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립 활동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선리님도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커피 쪽을 시작해서 지금 커피를 한 8년째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부가적인 저가 잘할 수 있는 분야이자 이제 얼마 전에 택하게 된 건데 트레이너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멋집니다. 지금 우리 선배님들은 이미 이제 자립을 시작을 하셨거나 또 자립 준비의 마지막 단계에 와 계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으신 모습인데요. 자립 준비를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좀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것 같아요. 직장을 다닐지 혹은 학업을 계속해서 이어갈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혹시 그 자립을 시작할 때 딱 네. 진로에 대한 결정을 명확하게 내리고 시작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어떠셨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내가 무슨 직업을 가져야겠다 고민을 했던 건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중학교 한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막연하게 내가 보이는 직업이 사회복지사였고요. 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또 사회복지사였던 것 같은 거예요. 아이들 도와주고 놀고 그런 것들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나 사회복지사를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또 그걸 통해서 선생님들한테 말도 했었는데 한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사회복지사 하고 싶냐라고 또 물어보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 아이들이랑 놀아주는 거 너무 좋고 그래서 사회복지사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가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굳이 사회복지사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 다시 조금 고민을 해서 그럼 뭘 하지? 했다가 전기 쪽을 또 이제 전공을 해야겠다 해서 고등학교 때 특성화고를 진학을 했고요. 또 저는 공부에는 영 소질이 없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경력을 쌓아갖고 원래는 자격증을 취득할 계획이었어요. 이제 내가 기능사를 갖고 경력을 몇 년 정도 쌓으면은 산업기사를 도전할 수 있고 또 이제 몇 년 정도 쌓으면은 기능 장관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밟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었지만 지금은 또 다른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학업을 포기할 때는 많은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대학교를 갈까 아니면 취업을 할까라는 많은 고민들을 하고 또 있잖아요. 그 대학 라이프 20살 때 대학 라이프 너무 즐겁고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일단 공부도 물론 더 하기 싫은 것도 있었지만 혼자 이제 나중에 가서 생활하고 하는데 내가 그 대학 라이프도 좋고 그거에 빠져서 또 놀고 하기 시작했을 때 너무 걱정인 거예요. 내가 거기서 못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계속 한 번 놀면 쭉 놀고 싶고 계속 그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과 학업에 대해서 더 고민을 더 많이 해서
후회 안 되게 저는 취업을 선택을 했었고요. 뭐 지금도 대학교 가서 뭐 동아리 활동하고 공부하고 그런 거 들으면은 굉장히 재밌어 보이고 좋을 것 같지만 내가 지금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여전히 취업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남중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대학에 진학할 때 그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변에서 친구들이 다 가니까 그럼 나도 대학 가야지 해가지고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된 거고, 근데 그때 처음 시작할 때 대학을 진학할 때는 별 생각이 없었지만 이제 대학 생활 이제 4년 동안 그 과정에서 자신감을 상승시켜주고 뭔가 나만의 성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활동들을 했었던 거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사회에 진입을 해서 이제 대학 졸업 후에 직장 생활을 했었고,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자립 선배 역할들을 해오다가 지금 올해 이 자립 준비 청년들을 돕는 이 활동가의 길을 걷게 된 거고, 사실 지금도 공부를 계속 하고 있어요. 대학을 졸업했지만 지금은 사회복지사랑 그 평생교육사를 지금 학점은행제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조만간에 또 실습을 해야 되는데 까마득합니다. 여기 선배님이 네. 계시는데, 근데 제가 올해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이제 많은 이 후배들을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받았던 질문이 취업을 먼저 해야 될까요? 대학을 네. 가야 될까요?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답했거든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사실 제가 대학생 때 무조건 대학 가라, 뭐 대학 가는 게 당연한 뭔가 순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서 또 사회에 진입하고 나서 보니까 뭐 고등학교 졸업 후에 잠깐 1년 정도 직장 생활을, 만약에 본인이 취업을 먼저 하고 싶다 그러면 취업 생활 해보고, 근데 나는 뭐 지금 일을 하는 것보다 뭔가 조금 더 전문성을 높여서 공부를 더 하고 나서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직장 생활 1년 해보고 대학에 진학해도 되고, 아니면 대학 진학했다가 뭐 중간에 뭐 휴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방학 기간 동안 인턴을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취업이 먼저냐 대학이 먼저냐 이 순서는 상관없다고 봐요. 네. 그리고 그 순서가 상관없는 사례들을 주변에서 우리 장사자 청년들 사이에서도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가는 대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아주 자유를 주시는데, 설리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대학도 졸업을 했고 이제 취업도 했지만 대학의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네. 오히려 그 반대에 커피를 선택을 해서 했는데, 진학이 먼저냐 뭐 취업이 먼저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공부하는 방법이 꼭 진학만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워낙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네. 자격증을 이제 딸 수 있게끔 여러 분야에서 지원을 하니까 그거를 통해서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거를 찾고서 더 전문성을 늘리고 싶으면 그때서야 이제 진학을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꼭 내가 공부하고 싶다 이게 아니면 먼저 다른 프로그램을 먼저 알아보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세 분이 또 각기 저마다 다른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취업을 먼저 하냐, 뭐 학업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냐,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생각해보고, 그 좋아하는 일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학업이 더 필요하다면 학업에 뛰어들어서 공부를 해보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나에게 정말 맞는 것인지 아닌지가 판가름이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점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 좀 안타까운 이 설문조사 하나를 봤어요. 60% 이상의 자립준비 청년들이 그 학업이 아닌 바로 취업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그 이유가 경제적인 부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수치 안에는 학업을 계속 이어가고 싶지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학업 대신 취업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처럼 이 학비에 대한 고민으로 이 학업을 이어갈 수 없는 어려운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장학금 제도가 있다고요. 제 주변 친구들이나 대학교 갔던 친구들 보면은
학교 장학금이 거의 다 대부분 나오더라고요. 어느 정도 성적과 출결을 유지하고 그럼 어느 정도 다 나오고 또 거기다 근로장학을 해서 아까 전에 말씀해준 근로장학해서 또 용돈벌이하고 하면서 충분히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예체능은 조금 힘들었지 않았을까. 네. 네, 좀 돈이 많이 들잖아요, 예체능은. 그래서 예체능 하는 친구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네, 좋습니다. 지금 방금 용수님도 주변 분들이 이런 장학 혜택을 많이 누리더라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실제로 알아본 바로도요 여러 가지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3가지를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소이프 한국 콜마 장학금이라는 게 있고요. 또 IBK 희망나래 장학금, 마지막으로 교보생명 희망다솜 장학금 이렇게 3가지인데요. 먼저 소이프 한국 콜마 장학금은 1인당 30만 원씩 총 5개월 동안 150만 원을 지급하는 장학제도라고 합니다. 이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사용 금액에 대한 내용을 우리 장학생들이 월별로 보고서로 제출을 해야 된다는 점이 있고요. 화장품 관련 학업이나 취업 희망자를 우대한다고 하니까요. 관련 분야 계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IBK 희망나래 장학금은요. 생계비와 주거비로 사용 가능한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연간 500만 원 규모로 지원을 한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뭐 전문 강사의 맞춤형 경제 금융 교육 그리고 법률 지원 또 아이원 잡을 연계한 취업 지원 및 장학생 간의 자조 멘토링 모임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보생명 희망다솜 장학금은요. 매년 전국의 대학 신입생 20명 내외를 선발을 하는데요. 졸업할 때까지 학기마다 총 200만 원씩 4년 동안 1,600만 원 정도의 학자금을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요. 꼭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학 진학으로 또 공부에 뜻을 둔 우리 자립 청년들이 있는 반면 영수님처럼 바로 취업을 선택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뭐 우리 자립 선배님 그 어떤 일들을 먼저 시작하셨고 또 현재는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그 취업과 관련해서 자립 당시에 가장 궁금했던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취업을 앞두고 있을 때 뭔가 막연하고 막막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립준비 청년분들도 용수님이 겪었던 그 마음을 그대로 겪고 계실 것 같아요. 일단은 다 멍망했던 것 같아요. 다. 사실 제가 특성화고를 나왔지만 제가 처음 바로 한국에서 취업했던 건 아니에요. 특성화고를 졸업하면서 그때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취업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네네.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도 있었지만 저는 다르게 코이카라고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2년 정도를. 네, 베트남에 봉사활동을 갔고요. 어떻게 보면은 바로 나오기 무서워 도망갔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일단 봉사활동을 갔다 왔고 그 뒤에 또 학교 연계로 전기를 또 시작했었고요. 네. 1년 반 정도 전기를 하고 그만두고 그때 당시에 막막했던 것들이 그거였어요. 나는 그 외로움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멀리 나와서 살았을 때. 근데 외로움이 제일 컸었어요. 네, 그 외로움도 너무 컸었고 그런 것 때문에 일은 재밌고 좋았는데 내 삶이 너무 힘드니까 그만두고 또 리플레이시 한다면서 또 여행도 다니고 또 1년 반 정도 또 알바하고 지금의 또 브라스키퍼를 만나서 지금까지 왔는데 취업하기 전에 가장 고민한 그거잖아요. 자소서. 내가 이걸 그쵸. 어떻게 써야 되냐,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써야 되냐라는 고민을 하는데 진짜 많이 써봐야 되거든요. 제가 제 자랑이긴 하지만 전 고등학교 3년 내내 친구들 거 포함해서 자소서를 떨어져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요? 네.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하셨어요? 다 붙였습니다.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전 제 이야기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어려운 친구들한테 내가 자소서 써줄 테니까 대신 너가 일단 써봐라 하면서 성장 배경부터 써오게 되면은 뭐 난 몇 남 몇 년에 무슨 일을 했고 막 이런 거 줄줄줄 적어요. 솔직히 다 필요 없거든요. 근데 적으라고 해요. 쭉 적고 이제 그 회사 홈페이지 봐서 인재상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 보고 체크한 후에 거기 내용에서 필요 없는 거 다 빼고 하나의 사건을 뽑아요. 그 사건을 만들어서 이제 자기소개서 쓰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힘들거나 한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보는 게 최고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 내 모든 일을 다 적고요. 네. 이제 거기서 내가 원하는 회사를 보고
거기 안에 내용을 찾는 거예요. 이야기 같은 거를 하나씩 동그라미 쳐서 찾고 이제 그 이야기를 통해 갖고 거기 성장 배경을 집어넣고 하면 굉장히 좀 쉽게 네. 적었고 저의 꿀팁이기도 하거든요. 회사의 인재상을 일단 먼저 파악을 네, 하고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왜냐면은 회사의 인재상을 파악을 해야지만 내가 그 회사에 맞춰갖고 적을 수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나를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도 나만의 이야기를 적었는데 이제 내 자소서가 잘 준비되어 있고 하면은 면접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네. 네, 왜냐면은 어차피 내 면접하시는 분들은 내 자기소개서만 보고 면접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자기소개서가 곧 나고 나가 자기소개서가 네. 되면은 면접에도 항상 자신 있었고 항상 다 붙었어요. 면접. 네. 지금 용수님이 이 취업을 하신 선배로서 서류 전형 합격부터 면접 합격까지 꿀팁들을 한 번에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정리하자면 첫 번째 서류 전형은요, 각 기업의 인재상에 맞는 모습. 나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인재상에 맞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죠, 사실. 꾸며낸다고 말해요. 뼈대는 잡아놓고 네, 뼈대는 이제 잡아놓고. 이제 MSG 살짝 얹어 살짝. 네. 살짝 넣어서 만들어 네. 이제 나를 포장을 해야죠. 날 네. 보여주기 위해서는. 네. 그리고 그 서류를 바탕으로 이 서류가 곧 나다. 라는 생각으로 면접에 임하시면 통과하실 수 있을 거라는 꿀팁도 전해주셨고요. 남중님이나 선리님도 또 회사에 어떤 면접을 보거나 서류 합격하신 경험이 있으면 또 후배들을 위해서 팁 좀 나눠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 졸업하고 나서 진짜 막막했어요. 그러니까 대학은 저한테 울타리였거든요. 제가 뭐 도전해보고 싶은 거, 그 다음에 뭐 상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실험해볼 수 있고 뭐 실패해도 상관없고 그냥 대학생이라는 신분 하나로 이게 다 프리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가 뭔가를 잘 하지 못해도 뭔가 이렇게 수용받을 수 있고. 근데 그 대학이라는 울타리가 딱 졸업하자마자 없어지니까 너무 이제 불안하고 답답한 거예요. 나는 이제 뭘 진짜 해야 될까? 정말 내가 무슨 업으로 살아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이제 하다가 저는 사실 비영리 쪽하고 이제 사회적 경제 쪽에서 잠시 일을 했었어요. 네. 처음 시작은 이제 비영리 쪽에서 했었고 그때 이제 전공 시간에 배웠던 이 비영리 영역하고 그 사회적 경제 영역이 너무 궁금했어요. 이들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일을 할까? 뭐 예를 들면 지금 오늘 이 자리가 월드비전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월드비전은 비영리 단체거든요. 비영리 NGO, 뭐 NPO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비영리 단체에서는 과연 무슨 일을 할까? 월드비전이라는 단체는 무슨 일을 할까라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그 비영리 일을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용수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 자기 소개서가 제일 난관이죠, 사실. 근데 이제 저는 자기소개서 쓸 때 한 두 가지 정도는 강조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단문으로 빨리 끊어 쓰는 거. 네. 단문으로 끊어 쓰고 두 번째는 말하듯이 쓰는 거. 네. 그러면서 계속 글 쓰는 연습을 계속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 안 해보면 어떠한 성취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팟캐스트를 녹음하면서 대본을 보고 있는데 이것도 분명히 대본을 작성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쵸. 다 찾아보시고 본인이 다 글 워딩을 수정하시고 첨삭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딱 이 내용이 나온 거고, 그러니까 결국 사회에서 글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네. 때문에 끊임없이 써보셔라. 못 써도 괜찮다. 처음에 누가 볼 거 아니잖아요. 네. 꾸준히 써보시길 바라고. 면접은 여러분 기세입니다. 기세요. 그러니까 기세. 면접장에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면접관을 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 자리에 있는 내가 왕이다. 그냥 내가 하는 말을 너네는 들어라. 이런 마인드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칫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또 이게 면접관들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네네네. 또 이게 왕도 여러 유형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시죠? 그 예의 범절을 네.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않는. 네, 그렇죠. 네, 자, 여러분 자신감 이거 꼭 가지시기 기억하셔야 바랍니다. 됩니다. 내가 막 왕이라고 해서 들어가자마자 막 이렇게 하시려고 아, 하면 그런 거 큰일 나요. 네, 우리 이제 남주님은 물론 그런 의도에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또 처음 면접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또 자칫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덧붙여봤고요. 삼리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워낙에 요즘에는 자기소개서를 이제 검토해주는 네. 프로그램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청년들한테는 내가 여기에 넣어도 될까?
시도조차 일단은 해보지 않고 아 내가 뭘 준비했지? 내가 준비를 충분히 한 건가? 라는 이제 쓰잘데기 없는 고민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한 고민부터 잠깐 내려놓고 자신감을 가지고 무조건 먼저 시도를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내가 경력을 쌓게 되고 이제 내가 고를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뭐 개인 사업 정도 좋고 프랜차이즈도 좋고 네. 아니면 대기업, 중소기업 각 분야에서 주는 경험치는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커피로 이제 개인 사업장, 사회적 기업, 뭐 프랜차이즈 다 일을 해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배움이 다 달랐기에 만약에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나눠서 네.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취업에 관련된 A부터 정말 Z까지 꿀팁들 아끼지 않고 나눠주셨는데요. 자, 저희가 또 기업의 이 전형들을 살펴보니까요. 또 특별 전형이 있어요. 한전 KPS 그리고 한전 KDN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자립준비 청년 5명을 체험형 인턴으로 또 채용한 바가 있고요. LH에서는 올해 신입사원 공채에서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5%의 가점을 주기도 했다고 해요. 사실 이 공기업 같은 경우는 취업할 때 정말 0.1%, 0.1점 차이로 정말 아쉽게 탈락하는 경우도 많은데 5%의 가점은 또 정말 큽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과연 여기에 지원을 해봐도 될까 주저하지 마시고요. 우선 알려주신 방법대로 지원을 다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과 학업을 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재직자 전형도 있다고 해요. 혹시 우리 선배님들은 이 재직자 전형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네, 저도 이거 팟캐스트 받고 몇 번 들어보기도 했었는데 정확히 뭐지라는 걸 헷갈려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특성하고 이제 졸업을 하잖아요. 뭐 마이스터거나 졸업을 해서 취업을 바로 했을 때 한 3년 정도 4대 보험 되는 곳에서 3년 정도 일을 하고 나면은 대학교를 들어갈 때 대학교를 전부 다 면제, 등록금 등을 전부 다 면제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가 3년을 한 회사에서 채우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돌아다녀도 되지만 그러면 이제 경력 증명서가 네. 꼭 필요하죠. 네, 그래서 그리고 3년을 하고 일을 하면서 대학을 다닐 수도 있지만 일을 안 하고도 대학을 갈 수 있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저도 이번에 알아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어떤 곳이 있나요? 구체적으로는? 고려대도 있었고요. 네. 또 뭐 몇 개 더 있었는데 뭐더죠?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근데 여러 가지 꽤 많았어요. 그리고 이게 점점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네. 많은 곳에서도 더 많이 그런 사람들 뽑고 있다고 봤습니다. 네, 이런 정보들이 그 앞서 저희가 1, 2부 때 이야기를 나눴던 뭐 그 어디죠? 그 정책 사이트 이름이- 자립정보원입니다. 자립정보원. 감사합니다. 정보원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또 자세한 정보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용수님께 계속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용수님 아까 전에 어떤 기업에 다니신다고 저는 하셨었죠? 브라더스 키퍼라는 사회적 기업에 다니고 사회적 기업. 네. 사회적 기업이 뭔가요? 네. 이제 사회적 기업은요, 이제 말로만 딱 하면은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수익 창출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하면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대기업이나 그런 것은 영리를 추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즉 돈을 버는 목적으로 일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지 고민을 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우리 월드비전같이 비영리 네. 단체도 있고요. 그 사이인 거예요. 사회적 기업이 어느 네. 정도 영리는 추구하되 이제 그걸로 사회적 목적을 해소하는 그런 네. 곳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사회적 기업 그렇게 알아주면 돼요. 나는 빵을 팔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판다. 전후가 바뀌는군요. 네, 약간 조금 전후가 바뀐다고 네네.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브라더스 키퍼는 어떤 사회적인 기업인가요? 네. 자, 또 브라더스 키퍼 회사 소개 하셔야죠. 연차 쓰고 오셨는데. 브라더스 키퍼는 자립준비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정서적인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2018년도에 설립된 사회적 기업이고요. 이제 브라더스 키퍼 안에 브라더스 키퍼와 브레스 키퍼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이제 그중에 브라더스 키퍼가 담당하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정책이나 그런 것들 필요한 도움을 주고 또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 교육도
같이 진행을 하는 그런 곳이라 보면 되고 저희처럼 이제 제가 일하는 브레스키퍼는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친환경 인테리어 브랜드로 네. 학교, 기업, 시설 등 딱딱한 이제 여기 실내 공간이나 뭐 좀 흔히 밋밋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지금 보시면 식물들 있잖아요. 네. 요렇게 식물 같은 인테리어를 해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용수님은 이 브라더스 키퍼에서 맡으신 어떤 그 팀? 네. 직무가 어떻게 되나요? 직무? 저는 이제 브레스키퍼에서 네. 이제 현장을 맡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직접 시공을 하고 거기를 네. 꾸며주고 직접 자기가 찾아가서 해주는 그런 일을 어. 하고 있어요. 네, 멋지십니다. 자, 근데 아무리 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도 사실 이 회사는 회사잖아요. 용수님은 또 연차까지 쓰고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뭐 회사 생활에 대해서 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시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마이크를 저희가 남중님과 설리님에게 넘겨볼게요. 자, 그러면 남중님 이야기 들으시면서 좀 어땠어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회에서 관계를 맺을 때 나도 키우고 그대도 키우는, 그러니까 상대방도 키우는, 서로의 성장을 돕는 것들이라고 항상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좀 즐겁게 배워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실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아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늦게 들어왔을 때 스태프분들의 표정이 사실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다른 분들이 이제 조금 늦게 오면서 제가 마음이 조금 안정이 네. 돼가지고 지금 좀 입이 풀렸어요. 근데 아무튼 이건 잠시 오프 더 레코드였고요. 세상은, 사회라는 곳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실수하더라도, 조금 실패하더라도 본인 스스로를 좀 다독여 가면서 너무 자존감 잃지 마시고 하나씩 배워 가셨으면 좋겠고, 회사 생활 할 때 인터넷 통해서 회사 생활에 꼭 필요한 단어, 용어, 뭐 예절 이런 것들 한 번씩 다 체킹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앞서 취업하신 우리 자립 청년들, 자립 준비 청년 선배님들을 통해서 회사 생활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지금 학업과 또 취업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우리 자립 준비 청년들 계시다면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이 4부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딱 한마디씩 우리 후배분들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용순이부터 할게요. 취업하거나 뭐 일을 하면은 굉장히 많이 혼이 나요. 근데 혼이 나는데 제가 일하면서 그런 말 들었어요. 저보다 이제 일하신 나이 많은 반장님께서 해주셨는데 너 나이 때는 잘해도 혼나고 못해도 혼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혼나는 거에 너무 주눅이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눅 안 들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찾아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못할 수도 있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해보자. 자, 그리고 남중님 할 말이 많은데 마지막 한마디. 네. 우선은 여러분들 자립 생활을 하게 되면 정말 오늘 일단 4부로 팟캐스트가 구성됐는데 정말 다뤄야 할 영역,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의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자립 생활의 고민이나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 창구가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이번 위학인 프로젝트 통해서 팟캐스트 4회분 잘 들어주시길 바라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월드비전이라는 단체가 지금 이번에 자립준비 청년들의 심리정서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미확인 프로젝트라는 디지털 캠페인을 하게 됐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1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지자체에 있는 여러분들 거주지에 있는 자립지원 전담기관 통해서 월드비전이 지원하는 지원 사업도 활용을 해보시고, 만약에 비영리 쪽에서 이렇게 NGO 쪽 뭔가 사회적인 가치나 목표를 실현해보고 싶다, 이런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월드비전에 입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월드비전 직원이신가요? 네, 멋집니다. 살리님. 네, 저는 일은 이제 평생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행착오도 분명히 많을 거고, 일전에 말했던 것처럼 출발선은 다르지만 그래도 그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뭐 월드비전과 사회적 기업 뭐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본인 스스로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무언가를 지금 해내기에는 어렵지 않다라고 솔직히 생각해요.
왜냐면 요즘 복지 쇼핑이 이렇게 많은 말들도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최대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은 그 의지만 가지고 조금 많이 알아봤으면 좋겠고, 오늘 이거를 이제 프로그램을 하면서 저는 자립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주변 어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번 시간을 통해 조금이나마 자립 준비 청년들이 채워졌으면 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선리님 바람대로 아마 많은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됐을 겁니다. 자, 오늘 4부 진로 탐구 생활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자립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물론 더 다양하고 더 깊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지만 그래도 오늘 이 방송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월드비전의 미확인 프로젝트,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가장 메인 콘텐츠인 톡투미 여러분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미확인 프로젝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24시간 언제든지 편안하게 오늘 방송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또 사이트 내 주파수 맞추기라는 코너에 들어가시면 같은 어려움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자유롭게 소통하실 수 있도록 댓글창도 저희가 마련을 해뒀으니까요. 여러분 이곳에서 허심탄회하게 고민도 털어놓으시고 또 도움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월드비전이 마련한 미확인 프로젝트는요,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 지지를 위한 캠페인들을 다양하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자세한 사이트는 월드비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세 분의 선배들과 함께한 이 시간 이제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노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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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